요, 오늘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트위터에서 맨날 봐요. 그 강아지랑 그 맨날 뭐가 나와.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모셨는데 아주 이제 하도 화제가 되니까 네, 이니시아의 스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무슨 일을 하시죠, 이니시아에서? 저는 지금 이니시아에서 이제 CEO 역할을 이제 맡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봤을 때 비즈니스 팀이랑 이제 프로덕트 팀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뭐 이니시아 요즘 어때요? 잘 나가요? 이니시아?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워낙 이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네. 이제 최근에 에코 투자 라운드도 진행했는데 이제 그것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트위터에서 본 재밌는 게 그 에코에서 나 이거 봤는데 네. 왜 나 못 들어갔을까? 라는 그 후회 막심한 그런 트위터를 제가 꽤 봤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뭐 주제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런 high FDV, low MC 네. 코인이라고 하죠.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죠. 90%의 토큰은 락업이 돼 있고 10%만 시장에 유통이 돼 있는데 그러한 토큰들이 언락 스케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차피 계속 다운 올리만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밈코인을 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직접 빌더 입장에서 그런 거에 관해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예를 들면 high FDV, low MC라는 게 본인 생각에는 그 정당한 어떤 투자 플레잉 필드에 이렇게 기울기가 기울여지잖아요. 한쪽으로 그러한 현상 자체가 일어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 밈코인으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빌더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뭐 하이 FDV 로우 그 플로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코인 런칭 하자마자 엄청 막 되게 비싸게 거래되고 있잖아요. FDV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인사이더들이 이제 내부자들이 뭐 투자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팀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이미 되게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풀리자마자 이제 팔게 되잖아요. 어느 정도 뭐 해징하거나 아니면 아예 덤핑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이제 팔 수도 있잖아요. 이제 어쨌든 샀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근데 사실 좀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산 사람들은 거의 다 대부분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잖아요. 리테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테일들은 어쩔 수 없이 되게 비싸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제 개인이나 뭐 내부자들이 이제 되게 싸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약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플로트가 한 번에 풀리잖아요. 막 락이나 뭐 베스팅이나 이런 거 잘 없고 있더라도 조금 적게 하고 VC들한테 투자도 안 받고 하기 때문에 이제 특히 하락장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밈코인이라도 이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빌더로서 저희도 이니시아나 뭐 다른 프로젝트들이랑 같이 일을 할 때 이제 당연히 어느 정도 적당히 플로트 물론 이제 10%부터 시작은 할 수 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어떻게 풀려 나가는지 그거 좀 스케줄이나 이런 거 잘 짜놔야 이제 나중에 유저들이 이제 이 토큰을 이제 투자할지 말지 이제 그런 정보를 다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저희도 뭐 일반적으로 사실상 막 최근에 상장한 코인들은 10% 이하잖아요. 막 그 플로트 자체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당연히 조금 더 플로트 높게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유저들이 천천히 이제 보고 이 토큰이 일단 테크가 좋은지 이제 쓸모가 있는지 당연히 그거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이제 이 인플레이션 스케줄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이제 명확하게 이제 조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이제 공표를 해야죠. 예를 들면 뭐 다른 뭐 문서 공식 문서에 뭐 아예 기재돼 있지 않거나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최대한 투명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그래도 여전히 이건 로우 플로트다라는 그 전제가 이제 바뀌진 않잖아요, 사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파운더라면 제가 만약에 이런 인프라 프로젝트의 파운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야, 카이토를 보니까 마인드쉐어가 밈코인이 지금 다 먹었어. 지금 다 밈코인밖에 안 해, 인간들이. 그래서 얘네를 설득을 시켜야 돼. 얘네한테 우리 토큰은 어떤 가치가 있어라고 설명을 해줘야 돼. 근데 그 아시죠? 그 짤? 그 옛날에 디젠 스파르탄이 올린 거 이제 밈코인과 그냥 코인의 차이, 미메릭 밸류가 그냥 이만큼 있고 펀더멘탈 이만큼밖에 없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펀더멘탈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럼 이제 스탠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득을 하실 거예요? 저희는 사실 이제 코인 크게 봤을 때 이제 어떤 밸류이나 가치가 이제 그 코인 홀더들한테 돌아올 수 있게 설명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거의 우리는 뭐 이 코인을 소각할 거다, 이 코인을 뭐 바이백 할 거다. 저희 이제 생각했을 때 그건 너무 이제 공급에 있어서 생각을 하는 거고 사실상 수요 측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요 생각해봤을 때 이 코인을 어디서 쓸 수 있는지, 어떤 가치를 이제 얻을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블록 스페이스를 좀 쉽게 이제 만들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되게 싸게 사용할 수 있게 이제 그거를 이제 취지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사실 뭐 공급만 보고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수요를 예를 들면 다른 팀들이 쓸 수 있게 이 프로토콜 안에 이제 좀 활용할 수 있게 이제 그런 사용처를 이제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근데 제가 진짜 솔직히 말하자면 이니시아 잘 모르거든요. 네네네. 그냥 뭐 재밌는 거 하나보다 화이팅 네네. 그냥 이 정도인데 네. 그럼 그 사용처가 어디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L1에 이니시아 VIP라는 게 있거든요. Vested Interest Protocol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스테이킹 인플레이션처럼 이제 모든 L2들한테 미니시아라고 부르죠. 이제 미니시아 팀들한테 이제 가게 돼요. 이제 인플레이션처럼 약간 스테이킹 리워드처럼 이제 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팀들한테 가는 거 아니고 이제 그 팀이 만든 프로젝트의 유저들한테 직접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니시아 위에 어떤 L2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L2는 뭐 GMX 같은 뭐 선물 거래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저들이 좀 활발하게 거래하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예금을 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거나 이랬을 때 약간 그 팀들이 원하는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이제 리워드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되게 신경 썼던 부분이 이제 뭐 아비트람이나 뭐 옵티미즘이나 뭐 다른 뭐 재단에서 이런 그 레트로액티브 그랜트 같은 거 주잖아요, 팀들한테. 근데 사실상 이제 팀들한테 주면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안 되고 이제 그 프로토콜 사용했던 유저들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 유저들 다 가치를 이제 가져왔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미들면 이제 제외시켰고 이제 바로 유저들한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이거 시빌이라든가 스팸 뭐 이런 거 걸러내야 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를 만약에 이니시아에다가 L2를 몇 개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앱체인인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네, 맞습니다. 앱체인이면 예를 들어서 앱체인이 한 500개 올라갔다고 해봅시다. 그 500개 올라가는 모든 앱들을 사용하는 유저 페르소나나 그 방법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럴 경우에 그런 거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한데? 그렇죠. 사실 막 에지 케이스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L2 그냥 거의 쓸모없는 L2 만들어가지고 리워드 받으려고 뭐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L1 거버넌스 투표 통해서 이제 화이트 리스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거래량 있거나 유저 있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L1의 네이티브 토큰 어느 정도 이상 있을 때만 이제 화이트 리스팅 되는 거고 그것도 L1 투표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L2 오퍼레이터가 뭐 조금 뭐 리워드 좀 이상하게 배분을 했다거나 했을 때는 이제 아예 L1 투표 통해서 아예 블랙리스트 가능합니다. 그리고 L2 이제 위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거래 뭐 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정 거래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그 L2 팀이 뭐 나는 뭐 거래량을 좀 많이 일으켜주는 팀들한테 사람들한테 리워드 주고 싶다. 사실상 그냥 계속 자정 거래 하면 되는데 그거 사실 안 좋은 KPI인 거죠. 그래서 L1 그 스테이커들한테 이제 엄청 안 좋은 행위를 했을 때 그런 권한이 있는 거죠. 블랙리스트 하거나 아니면 리워드 빼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나중에 말 많아질 것 같은 네. 모델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네네. 여튼 뭐 응원합니다. 그거 뭐 나는 모르겠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죠. 네네네. 그런 얘기가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 우리 다시 ICO 모델로 돌아가야 된다. 네. 아예 그 이더리움 같은 무한 인플레이션 스케줄 토큰 인플레이션이 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은 사실상 토큰을 유한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언락 스케줄을 만드는 것 자체가 첫 번째로 어쨌든 플로트 자체가 작아도 그게 예를 들면은 뭐 풀리는 토큰의 양이 뭐 5빌리언짜리면은 10%만 풀려도 500밀리언인 거잖아요. 네네. 이거 솔직히 아무것도 없는 팀이 그 정도 돈을 물론 걔네들이 그거 뭐 갖다 덤핑하고 갈 건 아닌데 그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게 약간 제 생각에도 이거는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예 그냥 작게 지금보다 훨씬 작게 시작해서 인플레이션 자체를 계속 무한으로 설정을 해두고 거기서 어떤 지금 그 EIP 159처럼 어떤 소강 메커니즘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우리 현재 사는 세상의 경제 모델처럼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싶으면은 거버넌스를 통해서 그거의 인플레이션율을 임의로 그 거버넌스를 통해서 조정한다는가 하는 모델이 조금 더 합리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롱런을 하고 싶은 플레이어들이 그거를 선택했을 때 걔네들한테 맞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투자사들이 그냥 빨리 넣고 빨리 엑시트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빌더로서 그런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또 있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도 이제 욕먹으니까 그런 모델들이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런 로우 플로트 모델 자체가 이 다운올리 차트를 그린다고 하는 여론이 조성된 만큼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하고 싶은 질문은 만약에 그런 모델 그런 무한 인플레이션 모델을 택할 수 있다면은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제가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무한 모델이랑 유한 모델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생각을 해보면 무한 인플레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처음에 론칭할 때 이제 수량을 발행해 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스테이킹 리워드 추가되는 거잖아요. 이제 시간 지나가면서 이제 유한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가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처음에 예를 들면 우리는 뭐 1빌리언 토큰 다 한번 찍어 놓고 팀 뭐 10%, 뭐 스테이킹 몇 프로 다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 절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팀 토큰 풀리는 이제 속도가 이제 뭐 스테이킹이나 뭐 이런 거 풀리는 속도 훨씬 더 빨라요. 아니면 절대적인 수량이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스테이킹도 10%라고 쳐요. 팀도 예를 들면 10%라고 치면은 근데 이제 스테이킹 같은 경우에 뭐 30년 뭐 이렇게 길게 잡는데 이제 팀은 뭐 되게 짧게 잡잖아요. 그러면 이제 절대적으로 봤을 때 풀리는 수량이 훨씬 더 많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토큰노믹스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이제 물론 팀도 팀 토큰 있고 뭐 파운데이션도 있고 뭐 투자자도 당연히 있고 저희도 투자 받은 회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커뮤니티 측에서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거 뭐 이제 대비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1년에 뭐 내부자에 풀리는 수량이랑 이제 커뮤니티한테 가는 수량 이제 비교할 수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조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무한 인플레이션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ICO 하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모든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 좀 책임 있게 이제 투자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제일 큰 이제 진입 장벽이 이제 미국 SEC 때문에 이제 사실 원하는 이제 제 주변에 이제 하고 싶어 하는 팀 되게 많은데 딱 그런 규제적인 리스크 때문에 하면은 조금 애매하다 그런 것 때문에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ICO 같은 게 진짜 전 세계에서 합법이 되면은 네. 뭐가 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모델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인사이더 네. 투자 모델 아니면 ICO 둘 중에 뭐가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ICO 모델이 훨씬 더 이제 인기 많지 않을까 해요. 왜냐면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다 원하면은 투자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대신에 조금 리스크가 더 높죠. 근데 VC 투자 받아서 뭐 이런 모델 했을 때는 좋은 게 이제 조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VC나 뭐 내부자들이 조금 커넥션도 있고 아는 사람도 많고 뭐 프로토콜 해본 사람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지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탈중앙화 하기 위해서 이제 ICO 모델을 이제 하는 게 제일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좀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긴 한데 만약에 지금 이니시아 위에 네. 밈코인이 하나 생겼고 네. 이니시아 토큰이 나왔어요. 네네. 스탠님은 뭐 살 거예요? 저요? 밈코인이 그냥 개같이 올라가 그냥. 네네. 만약에 그렇게 된 상황이면은 네. 뭐 본인은 뭐 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재미로는 이제 밈코인 살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막 보는 투자처라고 하기에는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니시아를 네네. 껴서 이렇게 좀 애매한 대답이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네. 솔라나 토큰을 살 거예요? 네네네. 위프 토큰을 살 거예요? 저도 그래도 솔라나 살 것 같아요. 진짜?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일단 밈코인 잘 아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제 어떤 것들이 잘 될 건지, 그리고 사실 밈 그런 문화 잘 알아야 이제 그런 거 파도 잘 탈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이제 되게 깊게 막 파고든 적 없어가지고 그래도 조금 테크적인 측면에서 이제 솔라나 되게 잘 될 것 같다. 지금 잘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솔라나도 들만하지 않을까요? 가격이 올라야 테크가 좋아지는 거던데. 뭐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솔라나랑 테크 얘기 나왔으니까 네네. 요즘에 핫하잖아요. 솔라나 대 이더리움.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빌더니까 주변에 사람도 많고 네. 뭐 그러실 거잖아요. 그럼 이제 또 우리 같은 놀미들이 이제 모르는 이야기들,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 네. 그들만의 또 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들의 세계에서는 현재 이 담론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예를 들면은 내 주변에는 뭐 솔라나가 더 인기가 많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개인적으로 솔라나랑 이더리움 중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가 이길 것 같은지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요즘 이제 사실상 이더리움이 이제 워낙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비교 불가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일반 유저들이 뭐 솔라나 쓸 거냐, 이더리움 쓸 거냐, 이 솔라나 위에서 앱을 만들 거냐, 뭐 이더리움 위에서 앱을 만들 거냐, 그 정도 이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주변 사람들 봤을 때는 어쨌든 이더리움 어떻게 보면 솔라나보다 훨씬 더 느리잖아요. 그리고 솔라나도 되게 빠르고 뭐 트랜잭션 피도 되게 낮고 해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를 이제 우선시하는 프로젝트들이 거기서 만들면 되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떻게 보면 보안 되게 좋잖아요. 막 원래 이제 오래됐고 이제 출시한 지 오래됐고 밸리데이터도 엄청 많이 분산화돼 있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시큐리티나 뭐 보안에 있어서 좀 중요시하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이더리움에서 만드는 게 맞다고 봐요. 아니면 이더리움 L2 위에서 만드는 게 맞다고 보고,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각각 상품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뭐 사실상 뭐 L2 위에서 뭐 World's Financial Future 뭐 그렇게 만든다고 했을 때는 뭐 시퀀서 아직 뭐 탈중앙화 되지도 않았고, 이제 당연히 싱글 포인트 페일리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이더리움 베이스 체인에서 그 메인넷에서 만드는 게 베이스 FBI가 만들었다는데. 그런가요? 제가 제일 저 모릅니다. 그냥 그래서 트위터 찌라십니다. 네, 저도 베이스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런 농담 있잖아요. 백인을 위한 그런 BSC 체인이다. 예, 그렇죠. 그런 거 있고 되게 빠르고 되게 뭐 혁신적인 그런 기술 다 만들고 있고 막 그 로그인 월렛 플로우도 되게 좋고
해서 이제 좋게 보고 근데 이제 각각 체인마다 저희도 그렇고 뭐 솔라나도 그렇고 뭐 베이스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다 이제 그 시큐리티 어섬션 이제 가정이 다르다 이제 다르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보고 이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제 뭐라고 할 수 없죠. 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가격을 떠나서 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을 더 장기적으로 솔라나보다 불리시하게 보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저 둘 다 불리하게 보고 있습니다. 둘이 양립할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그쵸, 어느 정도 좀 돼 있는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때 이더리움 로드맵 봤을 때는 좀 약간 L2 센트릭, 좀 L2 위주로 이제 갈 것 같고 가고 있고,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는 그냥 모놀리틱 좀 빠르게 스케일링 할 수 있고, 이제 파트너십도 되게 잘 돼 있고, 사실상 뭐 옵티미즘이나 아비처럼 이런 비디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조금 솔라나 팀에 비해서 조금 딸려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BD랑 L2 뭐 네. 생태계 얘기 나와서 이제 갑자기 든 생각인데 아까 이니시아 위에 앱체인들이 많이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 이런 인프라들이 많이 나오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니시아를 뭐 욕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런 거죠. 얘네 살 수 있을까? 왜냐면 사실 지금까지 체인 나온 거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했을 때 과연 뭐 당연히 처음에는 토큰을 주면 애들이 와서 빌딩을 할 건데 그것도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미 네트워크 효과를 구축해 놓은 이더리움, 솔라나, 요즘에 수이, 앱토스 이런 애들 뜨고 있는데 거기서 이니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생존을 할지에 대해서 혹시 저한테 이렇게 좀 저를 설득 한번 해주시면은 저도 가서 애들작 좀. 네, 좋아요.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간단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체인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잖아요. 아니면 서버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세상의 모든 트랜잭션 한 서버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웹3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모든 트랜잭션이나 모든 뭐 예를 들면 그 신용카드 결제할 때 아니면 통신사 뭐 어떤 문자 보냈을 때 예를 들면 만약에 다 온체인에서 한다 했을 때 이제 이더리움 위에서 할 수 없잖아요. 사실 솔라나에서 할 수도 없고 모나드에서도 할 수 없고,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수용하는 커패시티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각 체인마다 이제 한도가 있어요. 아니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앱 체인이 되어야 된다. 왜냐면은 이 앱을 위한 이제 전용 공간이 있어야 이제 좀 빨리 스케일링 할 수 있고 이제 다른 앱들한테 이제 방해되지 않고, 그래야 이제 좀 스케일링 수직 스케일링 할 수 있다고 봐요.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모나드도 있고 뭐 솔라나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유저들이 많지 않잖아요. 웹2에 비해서.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빨리 만들고 뭐 퍼포먼스 성향 그 사양 좀 많이 올려서 이제 하는 팀도 있고 하는 것도 좋은데, 결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이제 웹3 나가야 되는 방향을 봤을 때는 이제 모든 데이터를 이제 웹3에 올리고 이제 검증할 수 있게 뭐 퍼미션리스하게 이제 검증하려면은 이제 각각 따로 이제 앱마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요. 물론 이제 한 앱체인에 여러 개의 앱이 있을 수는 있죠. 예를 들면 뭐 파이낸스 앱체인 있다 했을 때는 뭐 예를 토스 같은 경우는 뭐 토스도 있고 뭐 다른 프로덕트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뭐 소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메타나 옛날에 막 페이스북 게임 같은 것들 다 한 앱체인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구조 이제 만들어야죠. 근데 이제 여태까지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L2나 이런 거 되게 쉽게 띄울 수 있어요. 지금도 그 뭐 칼데라라는 프로젝트 있는데, 아니 콘듀에 뭐 L2 띄울 수 있는데 되게 막 한 5분 안에 띄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BD적인 부분이에요. 이제 L2 띄웠을 때 되게 고립돼 있어요. 뭐 브릿징도 없고 뭐 오라클도 없고 네이티브 USDC도 없고 서클에서 이제 거기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은 안 되잖아요. 최근에 뭐 수위도 이제 USDC 네이티브 USDC 생기면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엄청 막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막 랩 USDC에서 USDC 전환하는 거,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인프라를
이제 갖추지 못했었어요 여태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앱 빌더 입장에서 내가 앱을 론칭할 때 이제 원래는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거를 이제 배포해야 되잖아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되게 쉽게 배포할 수 있는 것처럼 앱 체인도 쉽게 배포할 수 있고, 배포했을 때 내가 이제 선택하고 싶은 옵션 다 선택해서 예를 들면 뭐 USDC 쓸 거고, 뭐 디센트럴라이즈 시퀀서 쓸 거고, 뭐 이런 DA 레이어 쓸 거고 선택한 다음에 이제 배포했을 때 아니면 론칭했을 때 모든 이미 기존에 있는 론칭 돼 있는 체인들이랑 바로 연결할 수 있게 이런 이제 플랫폼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이거 앱체인끼리 유동성도 공유가 되고 그런 거네요? 네, 지금 맞습니다. 만드시는 게? 네, 맞습니다. 모든 인프라가 공유되는 앱체인 생태계를 만드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쪽 분들이 다 그 코스모스 쪽에 그 모 체인 거시기 출신이어가지고 네. 이제 그쪽 코스모스 쪽에 그 고통을 이렇게 많이 받으신 것 때문에 거기서 영감을 받은 게 아닌가 네. 싶은데, 네. 그 이제 옛날에 사람들이 맨날 코스모스 막 했는데 저는 솔직히 코스모스 존나 안티예요. 네. 저도 뭐 안티까지는 아닌데 뭐 그렇게 막 좋게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철학은 좋은데 우리는 이제 모든 체인 뭐 각 서비스 마다 체인 쉽게 띄울 수 있고 그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할 거다. 되게 좋은 철학이잖아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고. 아이디어는 좋았어. 네. 하지만 이제 그 실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막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유저들이 어떻게 다 쉽게 왔다 갔다 할 건지, 그리고 그 프로덕트적인 측면, 예를 들면 뭐 이 지갑을 봤을 때 어떻게 인터랙션 해야 되는지, 어쨌든 여러 체인 쓸 건데 이제 레비만큼 잘 되어야 되는데 아니면 레비보다 더 잘 되어야 되는데 당연히 아직 안 되잖아요.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치 되게 심하잖아요. 막 사람 막 맨날 막 싸우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최근에 또 막 무슨 막 북한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막 이슈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다 나는 이 커뮤니티의 한 멤버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솔라나나 뭐 다른 잘된 체인 이 커뮤니티 봤을 때 나는 이제 솔라나 커뮤니티 멤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너무 분리가 돼 있다는 그쵸, 점. 이렇게 그 탈중화에 대한 것들을 신경 써서 만들어서 그건 좋았는데 현실은 시너지가 안 났다라는 인상을 저는 항상 받았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거죠. 그럼 과연 그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신 아이디어들 오케이인데, 그러면은 지금 굳이 EVM이나 뭐 이런 솔라나 뭐 수이 앱토스 뭐 이런 떠오르는 생태계들에서 거기 쪽도 막 대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굳이 이니시아 갈 이유에 대해서 뭐 이제 뭐 토큰 인센티브 그냥 빼고 그런 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앱 팀들이 이제 앱을 만들 때 언젠가 이제 아마 네이티브 토큰을 론칭하게 될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네이티브 토큰을 예를 들어 수이나 솔라나에서 론칭하게 되면은 가스 토큰으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이제 유스 케이스 하나 당연히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여태까지 이제 앱체인 만들지 않았던 이유가 사실 사용하기 되게 어려워요. 막 이제 뭐 밸리데이터 만약에 이제 L1이라고 쳤을 때 밸리데이터 셋도 키워야 되고, 그 보안 문제도 있고, 당연히 이제 보안 좀 강화시키려고 하려면은 이제 그 토큰의 유동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런칭 하자마자 이제 토큰 해야 되는 그런 여러 문제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이니셜 위에서 그런 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롤업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토큰 런칭 안 해도 되고, 뭐 포인트 프로그램 하고 싶으면은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요즘 많이 지친 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뭐 브리징이나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 다 이제 갖춰져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앱체인이나 그런 거 론칭했을 때 앱체인이라는 게 나의 앱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간을 아니면 거리를 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나의 앱체인이랑 너의 앱체인, 뭐 그 앱의 앱체인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모듈러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용성 어떻게 보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연결을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일 크게 신경 썼던 부분 이제 이 앱체인에서 저 앱체인으로 어떻게 쉽게 갈 수 있고 뭐 토큰 트랜스퍼뿐만 아니라 이제 뭐 메시징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그리고 유저 입장 일반 유저 입장에서 사실 뭐 그 이더리움에서 뭐 수위로 가게 되면은 어떤 브릿지 타고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서비스 타고 들어가야 하는지 사실 이제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것도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뭐 베이스에서 내가 수위 가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상 뭐 베이스에서 뭐 이제 어떤 토큰에 따라서 이제 이더리움 메인에 먼저 내려갔다가 이제 수위 뭐 웜홀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죠. 일반 유저들한테 막 엄청 디파이 디젠 아닌 이상.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토큰 트랜스퍼 쉽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고 당연히 이제 솔라나나 수이나 뭐 이더리움 다 BM 다르잖아요. 그렇게 다른 BM의 토큰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되게 큰 문제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브릿지 사용하게 되면 토큰 스탠다드도 바뀌게 되고 이제 저희 이제 이니시아에서는 이제 모든 토큰들이 이제 코스모스 SDK 레이어 있고 BM 위에 있어요. 그래서 토큰 트랜스퍼 할 때 이제 코스모스 SDK 그 레이어 이제 사용하게 되고 이제 실질적으로 뭐 스마트 컨트랙트나 뭘 만들고 뭐 인터랙션 할 때 이제 그 BM 레이어에서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큰 트랜스퍼를 할 때 발생되는 보안이나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인프라에 대한 리소스 투입이 적어지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와서 개발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되게 이제 예시로 이제 얘기하자면은 이제 솔라나 가면은 옛날에 막 랩 USDC 있었잖아요. 네. 근데 막 랩 USDC도 있었고 막 XLR USDC도 있고 엄청 많았었잖아요. 뭐 거기 그 스테이블 스왑에. 그래서 그런 거 랩 스탠더드 없이 이제 모든 토큰 이제 네이티브하게처럼 네이티브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그거는 되게 흥미롭네요. 네네. 그런 브리징 때문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을 건데, 네, 그렇죠. 재밌네요. 그러면 이제 이런 약간 문제점들, 과거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이니시어를 이렇게 빌딩을 하고 계신데, 네. 약간 이제 내다보던 미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인프라로 뭐 미래에 뭐가 오겠다, 막 뭐 새로운 메타 아니면 뭐 새로운 사용 사례, 네.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기대하고 있는 거 있나요? 뭐 꼭 이니시아에서 뭐가 새로 나온다뿐만 아니라 이 네. 시장 전체적으로 다음 메타가 뭘까에 대해서 한번 본인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각에서 봤을 때는 이제 지금도 막 모듈러 에코시스템도 얘기 많이 하고 물론 이제 티어 막 많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다 스캠이라고 하지만 이제 모듈러 이코시스템 있고 앱체인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앱체인 빌더로서 생각했을 때는 나중에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아니라 이제 앱체인 쉽게 띄울 수 있는 그런 메타가 생길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이제 인프라 많이 생기면서 이제 하는데 되게 많이 쉬워질 텐데 그런 거 있어서는 사람들이 나중에 막 쉽게 이제 앱체인 띄워서 앱을 만드는 게 메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어디야? 이니시아도 그렇고 뭐 그냥 새로 나오는 체인들이 그런 식으로 앱체인에 조금 더 집중하는 앱체인에 대한 뭐라고 해야 돼? 접근성을 네. 높이는 그런 메타가 올 것 같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이제 적어도 이제 개발자들 중에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요. 왜냐면 특히 이제 사실상 막 어떤 프로덕트 만들 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스마트 컨트랙트 배포하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로서 이제 앱체인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너무 이제 안 되죠. 이제 아예 안 되는 거죠. 뭐 L1 밸리데이터랑 얘기도 해야 되고 막 엄청 뭘 많이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인프라 이런 많은 새로운 인프라 생기면서 그렇게 잘 되지 스마트 컨트랙트처럼 이제 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거는 뭐 누구나 다 편향은 돼 있긴 한데 이제 앱체인 빌더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현재를 진단을 했을 때 이런 모놀리틱 체인들 뭐 수이, 앱토스, 솔라나 얘네들이 사실 이번에 저기 포퓰러스 우리 스티브 형님이
올린 그 글에 따르면은 수위의 TPS가 뭐 10만 뭐 엄청 많이 올랐다는데 그렇죠. 이런 거 보면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앱체인 왜 필요하지? 약간 이제 모놀리틱으로 저 정도 퍼포먼스가 나온다면 앱체인이라는 건 사실상 너무 나간 아이디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약간 이런 모놀리틱의 부상으로 앱체인의 입지가 사실 좀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그러한 미래를 그려봤을 때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뭐 대응을 한다든가 이 논리에 반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세상의 트랜잭션 할 수 없다, 이제 불가능하다, 그런 이제 생각에서 이제 앱체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당연히 현재로서 유저도 많지 않고 이제 앱도 엄청 막 활발하지 않고 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시간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되게 좋은 글을 최근에 봤어요, 트위터에서. 이제 나는 앱 팀이고 이제 좀 빨리빨리 테스팅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현재로서 이제 L1에서 하는 게 제일 편하다. 그 어느 정도 맞다고 봐요. 이제 아직 그런 L2나 뭐 이런 앱체인 인프라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인프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렇게 잘 되지 않을까 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재밌는 얘기 많이 나왔네요. 예, 뭐 IFTV, 로우엠스 이런 얘기에 관련해서 좀 예민해가지고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할까 이렇게 저는 사실 고민 좀 했는데 시원시원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되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